질량의 m인 공이 V1의 속도로 벽의 수직으로 충돌해. 자, V2의 속도로 빠져나와. 자, 이때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2N/s다. 그치? 자, 그러면 그림의 공의 질량 m과 충돌 전후에 m v1, v2로 가능한 것의 개수는 몇 개냐? 그치? 자. 하나, 둘. 자, 벽하고 충돌했지.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 일단 충격량이 주었으니까 I는 FT가 되고, 자, 얘가 바로 자, 델타 P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요 벽하고 충돌했을 때 자, 얘가 벽하고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량,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벽은 멈췄지. 그치? 벽은 멈췄잖아. 근데 공은 튀었지. 그러니까 공이 벽한테 가한 충격량의 크기와 F가, 자, 이게 왜냐면 공하고 벽은 작용 반작용이거든. 그러면은 벽이 이제 받았을 때 충격량과 이 힘은 똑같단 말이야.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충돌한 시간도 똑같으니까 충격량은 벽이 받은 충격량이나 얘가 받은 충격량이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벽이 받은 충격량의 그 운동량이 변하는데 이 벽은 멈췄잖아. 그럼 요 델타 P가 0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MV1, 그러니까 이제 공이 받은, 그러니까 벽이 공한테 가한 충격량의 크기도 자,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뭐 상관없기는 하지. 그리고 충격량의 크기는 12N/s니까 12N/s가 될 거고, 자, 얘가 자, 델타 P가 될 거고,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벽이 공한테 밀어낸 충격량의 크기하고 같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공이 여기로 왔을 때, 자, 요때 속도하고 요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자, 이 속도를 뭐 플러스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로 되고, 뭐 부호는 상관없어. 어차피 자, 크기만을 비교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MV2 마이너스 빼기 MV1. 그러니까 여기는 M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V2 플러스 V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자, 12가 돼야겠지. 그치? 자, 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 넣어. 자, 요거 하면은 13이니까 얘는 안 되겠지. 12가 나와야 되니까. 12에? 아니, 얘하고 얘. V2 빼기 V1. 여기가 12N/s잖아. 그러니까 1하고 V2 플러스 V1이잖아. 요거 더하면 10이잖아. 아, 10이구나. 왜 13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거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2kg이고 5 플러스 5니까 안 되지. 자, 3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 10이 나오지. 크기만. 그러니까는 요것도 되지. 자, 4 곱하기 4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는 20이니까 얘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1 플러스 1이면 12가 되지. 그래서 3개가 되지.
자, 충격량이 12Nm/S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 충격량에 의해서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해주면 또는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V2 플러스 V1이 되니까.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만 목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됐어? 자, 다음. 다 됐어? 뭐 문제 풀 때 뭐 헷갈렸던 거나 그런 건 없고? 오케이. 자, 이런 문제들 잘 좀 챙겨놔. 자, 질문. 우리 역학적 시스템 문제에서 질문. 물리는 괜찮아? 그래? 저는 좀 병원에 있어. 여긴 괜찮았어? 오케이. 자, 우리 교재에서는 교재 문제에서 잠깐만. 237쪽에 13번. 요거? 13번 문제 요거? 자, 어디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수평면 전 P를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통과하는 순간 요 Q 지점에 B를 놨어. 자, 얘는 이쪽으로 계속 V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각각 이동한 거리 L만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L만큼 이동하고 얘가 이렇게 L만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똑같단 말이야. 왜? 동시에 요이 땅 쾅.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의 걸린 시간은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요 시간을 자, 우리가 T로 놓는다면 요 L은 뭐가 돼요? VT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되고, 자, 그럼 얘는 이제 등가속도니까 이제 가속도 운동, 가속도를 가지면서 운동하겠지. 자, T는, 자, 요 L은, 자, VT라는 거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정지 상태니까 V는, 여기는 이제, 자, 여기가 V1이라고 하죠. V0라고 하죠. 요 V0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 얘는 여기에서 속도 자, V 프라임 할게. T라는 시간 동안 L만큼 움직였단 말이야.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평균 속도가 뭐가 돼? T분의 L이 자, V잖아. 그렇잖아. T분의 L이 V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V 프라임이 V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때 속도로 얘도 V가 되고 얘도 V가 되는 거지. 똑같은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운동량의 변화량 요렇게 한 다음에 얘는 자, V로 갔다가 충돌했지. 자, 그래서
충돌,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났어. 그리고 나서 만나는 순간까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운동량이 0에서, 자, 질량이 언급된다? 질량이 같다고 그랬네. 질량이 같다고 그랬네. 그치? 그러면은, 자, 운동량의 크기는, 만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는 MV 똑같을 거 아니야? 그거 같잖아. 질량도 같고, 속력도 V로 만났으니까, 만나는 순간 속력 V로 가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자, B의 가속도 크기는, 자, 그러면은 시간이 t초 동안, 그렇잖아. 자, t초 동안 속도는 0에서 얼만큼 증가한 거야? V만큼 증가했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가속도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L이 있고 V라는 것이 있지? L이 있고 V라는 것이 있지? 그러면은, 요 T를 바꿔줘야겠지. 자, T는 V분의 L이잖아. 그래서 T는 V분의 L이니까 V분의 L, V가 A니까 가속도 A는 L분의 V 제곱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요 2는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자,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 자,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 그 A하고 B의 속력이 같아지는 건 어차피, A의 속력은 V 아니야. 그러면 B의 속력이 V가 되는 거잖아. 그럼 B의 속력이 V가 되는 건 여기잖아. 그러니까 4분의 L이 아니라 그냥 L이 돼야지. 이건 거의 뭐, 무료네. 다음. 나. 하나 더 있어? 괜찮았어? 그래? 오, 그럼 물리하겠다. 물리를 쉬워하네.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물원에서 따온 문제라.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 이게 물원에서 따온 문제라서.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다는 거는 좀 틀렸는데 뒤에 동작 보고 생각하고 또 맞고.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 알지? 자, 더 질문 없어? 역학에서? 오케이. 자, 이제 지구 시스템 들어가자.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물질의 순환.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물질의 순환.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지구인데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간에 상호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여러 요소가 한 5가지가 있다고. 5가지. 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5가지가 있다. 알지? 자, 이 5가지들이 자,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일단 5가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죠. 일단은 수권, 물, 공기, 기권,
그 다음에 암석, 직권. 근데 지구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들을 얘기한다면,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생물권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 생물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권, 기권, 직권, 요 네 가지는 자, 지구 자체에 있는 거고, 근데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해요, 외권. 그래서 이 외권은,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외권일까? 자, 지구의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그래서 여기는 우주 공간까지 포함이 된다. 지구 자기장, 자, 또는 지구 중력권, 지구 중력이 미치는 공간. 자, 지구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태양풍이라든가 이런 방사선, 여러 가지 입자들을 차단해서 지구를 보호하는. 그래서 요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은 지구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고, 그다음 외권은 지구 바깥쪽 전체, 지구를 덮은 전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자, 요건데. 자, 얘네들이 이제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있을 때,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얘네들 요 안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외권은 이 지구 전체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외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그냥 의미적인 정도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생물권이 요 수권, 기권,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뒤에 우리 어디서 배운다? 생태계에서 배울 거야, 생태계에서. 그래서 여기 생물권이면 얘네들은 이제 생물이 아니니까 뭐야? 무생물권 또는 비생물권. 그래서 요 수권, 기권, 직권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생물권이 수권, 기권, 직권에 다시 영향을 주면 얘를 반작용. 그래서 2학기에 우리 생태계에서 배울 거고,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상호작용은 수권, 기권, 직권 요 세 가지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많이 얘기할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지구를 보니까 지구에는 뭐가 있다? 자, 생명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제 모르지, 그거는. 우주에도 이제 어떤 생물들이 존재할지 모르니까 난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일단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 왜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한 첫 번째가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골디락스 존. 그래서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 왜?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생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온도. 그 온도의 구성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른 이제 별들, 외행성이라든가 다른 행성을 관측했을 때 이 행성이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 그러면은 얘는 골디락스 존에 놓여져 있냐? 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거리를 보는 거야. 왜? 온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대기 두께. 그리고 성분. 그래서 이게 대기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대기층에 의해서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고 기권이 생물권에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 따지면 요 대기에서 어떻게 돼? 요 산소라든가 CO2라는 것이 있어서 요 산소를 통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명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 CO2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잖아.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자, 물질을 합성하는. 그래서 자,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기의 두께가 있어야 되고 성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대기 두께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뭐냐면 온실효과야, 온실효과. 그래서 이 온실효과에 의해서 자, 이 온도가, 그러니까 약간 골디락스 존 안에서 온도의 편차가 심하겠지. 알지? 그랬을 때 그 온도에 대한 거지.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지구는 적절한 온실효과 때문에 상수가 있지만, 자, 금성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온실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씨.
자, 온실 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장. 자, 왜냐면은 얘가 우주 방사선을 차단하는 거야. 자, 만약 거기에 행성에 태양이 있으면은, 자,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자, 에너지, 자,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자,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자기장까지 있어야 된다. 이 자기장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요 생명체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구는 적절한 거리, 그 다음에 대기, 성분, 자기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권이 만들어지는 거야. 생명 시스템이 자,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하고 이제 상호작용 볼 건데, 일단, 자, 먼저 기권부터 보자, 기권.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자, 공기층이야, 공기층.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으로, 자, 얘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 공기가 날아가지 않고, 자,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지. 그리고, 자, 지구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야 되니까 어떻게 돼? 수소나 헬륨처럼, 자, 이러한 가벼운 기체는 중력이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결국 대기층을 형성하는 걸 할 때, 자, 어떻게 되냐. 질소, N2, 자, 산소, O2, 자, 아르곤, 자, 이산화탄소, CO2지. 얘네들은, 자, 수소나 헬륨보다는 무거운 원소들이야. 그래서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지구의 대기권을 이룬다라는 거야. 가벼운 거는 날아가 버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질소가 78%, 산소가 20.9%, 약 21%, 그래서 합치면 약 99%를 차지한다. 근데 요게 우리가 부피가 99%야. 자, 부피고 얘는, 자, 질량비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질량비는 따로 계산해 줘야 돼. 한 개의 질량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약 99%지 질량비가 99%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제 기권의 구성이잖아. 그리고 질소가 가장 많긴 하지만, 자, 이 질소는 생명체가 직접 이용 못해.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자, 세포 호흡에 많이 사용이 되고, 그치? 그리고 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자, 산소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금속하고 결합하고 비금속하고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내면서 이 철과 결합하게 되면 철광석이라는 직관, 암석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산소라는 게 조금 많이 중요해. 그리고 산소는 또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요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광합성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되기도 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기권이 있는데, 자, 기권의 역할은 자, 굉장히 많아. 자, 일단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어디에서? 오존층에서. 자,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 역할을 하고, 자, 유성체를 차단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자, 우리가 유성이 오더라도 마찰에 의해서 공기 중에서 다 이제 연소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표의 생물을 보호한다. 자, 그럼 오존층이 없으면 지표의 생명을 보호 못하지? 그래서 오존층이 언제 형성이 됐을까? 오존층의 형성? 아따, 시끄럽다. 이거 끄야겠다. 자, 오존층이 언제 형성이 됐을까?
고생대, 초중에. 고생대, 초중. 그래서 오존층이 이제 그렇게 쌓여가지고서 고생대 중엽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그때 이제 육상 생명체가 이제 진출하는 거지. 바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이게 그래서 기권의 역할, 유성체라는 게 이제 유성이 지구 기권에 진입하면 공기와의 마찰을 이용해서 타는 거지.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온실 효과를 일으켰어. 온실 효과. 우리가 보통 이제 CO2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도, 자, 온실 효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H4, 메테인 같은 경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온도를 적합하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호흡,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그리고, 자, 이 기권, 공기는 대류를 하거든. 그래서 대류를 하기 때문에 대류하고 그 안에 수증기가 포함이 돼 있잖아. 그래서 요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지표를 변화시키기로 한다. 그래서 기상현상, 자, 바로 공기와 수증기. 그래서 요 공기와 수증기의 대류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상현상을 일으키기로 하고, 자, 지표를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뭐냐? 이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풍화 침식. 자, 풍화 침식 등에 의해서 자, 지표를 변화시킨다.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권의 역할이야, 기권의 역할. 그리고 요게 하나 빠졌지만, 자, 이 공기가, 여기서 하나 빠진 거 하면은, 자, 이 기권, 공기가 갖는 압력 있지. 자, 이걸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기가 갖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1기압. 자, 우리가 현재 있는 요 1기압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요 해수면, 바로 위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그래서 이 기권은 압력이라는 것이 존재해. 압력. 그래서 요 압력에 의해서 이제 생명체에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생명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일단 이게 기권의 역할이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권을 한번 이제 구분해 보자. 자,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 가지고 하거든.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X축이 기온이고 Y축이 고도예요. 자, 그러면 봐. 자, 20도씨에서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요. 왜 내려갈까? 자, 지표가 있으면 자, 여기 이제 태양의 에너지가 올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열의 전달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열 에너지 전달 방식이. 자, 첫 번째가 대류야, 대류. 자, 대류는, 자, 뭐냐면은, 그 열을 감지는 물체가 이동하면서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열을 갖는 물체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기의 대류 해가지고서, 자, 막 얘기를 하잖아. 공기의 대류. 그러면 그 공기가 대류하면서 그 열이, 자, 우리가 북극 쪽에 있는, 자, 북극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온도가 에너지가 작고, 남극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근데 어떻게 돼? 이 공기가 자,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시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이동하면서 전달하는 걸 대류라고 한다면, 전도. 자, 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매개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만 전달되는 거지 물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금속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제 그 이런 거지. 한쪽 금속 한쪽 끝을 가열했더니 다른 한쪽 끝이 딱 뜨거워지더라. 그럼 금속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열만 이동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복사라고 얘기해요. 복사. 자, 복사가 영어로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자기파야, 전자기파. 즉, 빛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야. 자, 빛은 파동 운동하다 보니까 파동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파동 운동하니까는 이 빛이 파동 에너지, 그 파동 에너지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들어와. 그 지표면에서는 어떻게 돼? 자, 우리 지구 지표라고 하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표에서 방출할까? 여기가 방출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분산되고 딴 곳에서 흡수해가고, 자,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 전환이 되니까 올라갈수록 복사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 아,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가 쭉 내려가. 자, 여기 경계. 자, 우리 여기 경계면이라, 계면이라고 계면. 알지? 계면. 그래서 대륙광계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알지? 계면이라고 그래, 계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성층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네?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은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그래, 성층권. 그럼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오존층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왜 올라갈까? 자, 오존이라는 것이 자외선을 흡수해요. 자, 자외선을 흡수하면은, 자, O2하고 산소 원자로 쪼개져.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요 자체가, 자, 자외선이 이게 복사 에너지잖아.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자외선에 해나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온도가 이제 열이 많아져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일로 가서 어떻게 태양으로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 흡수하겠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 요 흡수한, 오존층이 흡수한 에너지 일로 가서 어떻게 돼? 많아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일로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많이 도달할 거 아니야? 많이 흡수해. 그 흡수되고 있어 통과하는 양 줄어들 거 아니야? 또 흡수가 돼. 그럼 통과하는 양도 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흡수되는 자외선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일로 가서 흡수되는 자외선의 양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오존층이 바로 이제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요 지점, 자, 여기가 이제 성층 번개면이라고 그래. 여기를 우리가 계면이라고 그래. 계면. 여기도 계면. 그래서 대륙 공계면, 성층 공계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기온이 내려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복사 에너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가 또 계면이 나오네. 중간공계면.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 왜 온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을 직접 받잖아. 태양 에너지 직접 여기 받으니까 여기서 태양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 제일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에 의해서 우리는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그래. 자, 그럼 대륙권이라는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가 온도가 고온이잖아. 자, 고온이니까 어떻게 돼? 그치. 밀도가 낮아져서 올라가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내려오겠죠.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공기 대류가 생겨버려. 근데 요때 공기가 상승하면서, 자,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응결이 된단 말이야.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뭐가 생겨? 기상현상들이 나타난다. 어디에서? 대륙권. 기상현상은 대륙권. 기상현상은 대륙권. 하지만, 자, 요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매우 안정하단 말이지. 자, 중간권 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 안 나타나? 자, 나타나지 않아. 이유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증기가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자, 열권도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유성우라고 하는 거는 중간권까지 해서 보통 마찰. 물론 이제 뭐 송충권에서 마찰이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자, 중간권하고 열권 요 사이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면은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오로라 현상. 알죠? 그래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요 열권에는, 자, 이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요 구간 있죠? 자, 요 구간을 우리가 전리층이라고 그래요. 전리층. 그래서 여기에는, 자, 공기가, 자, 양이온하고 전자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왜 그러냐면, 강력한 태양풍이라든가, 자, 태양풍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그래, 플라즈마. 그래서 강력한 태양, 이제 흡체 활동을 통해서 태양의 표면에서 활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이제 지구로부터 이제 강력한 태양풍이라는 자, 에너지가 온단 말이야. 그럼 그 태양풍을 받게 되면 요 공기가 양이온과 전자로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면서 이 전자가 빛을 방출하는 거죠. 이 빛을 우리가 오로라고 해요, 오로라. 근데 얼마 전에 태양 활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거든. 그래서 태양풍이 지구로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보통 오로라 현상은 어디서 많이 관측이 되냐면 극지방에서, 남극, 북극, 양극지방에서. 극지방에서 주로 많이 관찰되는데, 야, 이거 서울에서 관찰됐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태양 에너지가 워낙 강력하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이 전리층에 의한 것이 이제 그게 원래 이제 그 지구 자기장이 남극에서 북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보통 북극이야. 북극으로 들어가고 남극에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요것에 의해서 이 영향을 보니까 양극지방에서 나오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태양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러한 어떤 플라즈마가 뭐냐? 얘는 이온이야, 이온. 그러니까 얘는 전할 때니까 어떻게 양극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양극으로 끌려가서 극지방에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보통. 그래서 왜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나타날까? 아, 이건 지구 자기장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것이 태양풍이 워낙 이제 더 강력하니까 어떻게 돼? 극지방에도 가지만 중위도까지 태양풍이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로라 현상이 관찰이 됐다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지. 자, 다음에 우리가 이 계면의 위치가 있는데, 자, 이 계면은요, 자, 여기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상관없지. 자, 여기하고 여기인데, 특히 여기 우리 대륙권 계면 있지. 요 계면은, 자, 요 계면의 높이는 저위도하고 고위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을까? 권계면의 높이? 저위도가. 왜? 고위도 온도가 낮잖아요. 저위도 온도가 높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높은 데서 쭉 올라가니까 이 지점은 대륙권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계면의 높이가 저위도로 갈수록 크다는 얘기는 대륙권의 높이가 얘가 더 높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현재 기권의 구조야.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되냐면, 자, 요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냐. 구분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오존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존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오존층이 고생대
초기, 중기, 요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근데, 그럼 만약 이제 고생대 이전에 성캄브리아기, 이때는 어떻게 됐을 거야? 대기권이. 이렇게 되죠. 자, 고도 높아지고 온도 내려가겠죠? 그럼 태양과 가까워지고 온도 올라가겠죠? 끝!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대륙권하고 열권으로만 존재할 거란 말이야. 오존층이 없다면. 근데 오존층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제 꺾이는 거지.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경우가, 야, 오존층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그래서 오존층이 없다면은 대륙권과 열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오존층이 생기니까, 자,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 생기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생기고. 그럼 온도 올라가니까 다시 또 내려가야겠지? 자, 그래서 또 열권. 그래서 성층권과 중간권이 요 사이에 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좀 같이 알아도. 자, 이게 바로 기권이다, 기권.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고체 상태, 주로 고체 상태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고, 지구 시스템 전체에서 당연히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할 수가 있지. 자, 일단 직권은요, 생명체의 서식 공간이 되고, 물론 직권만이 아니지, 수권도 생명체의 서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다음 이제,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기 구성 성분을 변화시키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지질 시대에서 이제 막 이제 성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이제 구분할 때 여기서 이제 대멸종이라는 게 막 나온단 말이야. 대멸종. 그래서 이제 이 뭐 대멸종이 막 일어날 때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룡이 왜 죽었을까? 이 얘기를 많이 해. 그치? 근데 공룡이 죽은 걸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어떤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이 됐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설이지. 그 완벽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했을 때 바로 이제 그 공룡이 왜 있으니까 일단 운석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또 기온의 분포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복합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야.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가장 큰, 아주 강력한 대멸종이 나타나요. 이 대멸종의 원인이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해요. 자, 하나는 판게아가 만들어진대. 판게아. 초대륙. 알지? 대륙이 하나로.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이거야, 바다와 접하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부는 건조해져요. 내륙은 건조해지고 내륙이 커져버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접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내륙이 건조하니까 이 바다와 접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이제 접하는 표면적이 많잖아.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돼? 다 뭉쳐서 하나로 됐어. 그럼 바다와 접하는 표면적이 감소하잖아. 그럼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될까? 환경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즉, 얘네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 경쟁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때 수중식물, 해양식물의 거의 한 96% 이상이 멸종을 해.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산활동이에요. 이 화산활동이 그러니까 몇백만 년 동안 화산이 활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화산활동하면서 이 내륙에서
자, 이런 화산재라든가 여러 가지 화산 쇄설물, 화산탄, 화산가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이제 그 공기의 대기의 조성이 바뀌어. 자, 특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온실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막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에서 이제 뭐 산성이 막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는 효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생겨버려요. 기후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지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육상 생명체는 약 80% 이상이 멸종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 직권 같은 경우가 이제 화산 활동을 통해서 대기 구성 성분을 변화시키며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직권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왜? 지각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략 한 10개 큰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생기고,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수권이든 기권이든 생명권이든 생물권이든 다 영향을 받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염류. 자, 이 염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그래, 염. 그래서 염류라면은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암석이 이제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해적 화산 활동을 통해서 멘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각으로 나오겠지, 바다 쪽으로.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염류의 근원이 된다. 그 왜? 이 염류는 바로 뭐야? 수권이거든. 수권 중에서 바다 속에 있는 염류거든. 자, 우리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 염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염분. 그래서 수권 중에 바다 속에 있는 염류, 얘네들 우리가 염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 바로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직권은 뒤에 이제 우리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거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고, 자, 우리가 지각, 자, 지구, 직권 구분을 보면, 자, 이렇게 갈게. 자, 요런 식으로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니? 탄소. 자, 그 다음에 태양보다 무거운 그 이상의 별에서 만드는 철. 그치? 그리고 철보다 더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나비나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지만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가스 덩어리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뭉치고, 그렇죠? 중력 수축하면서 회전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원소들인데, 무거운 원소들이 물론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럼 초신성 폭발이 펑펑펑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초신성 폭발에서 모든 원소들이 다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가 발견돼서 그럼 이 소량이라고 발견되면 얘는 초신성 폭발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질량보다 큰, 태양의 질량보다 몇 배 이상 큰 별에서 만들어졌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뭐냐? 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니켈. 자, 요거. 그래서 철과 니켈이, 자, 이 행성의 중심부에 쌓일 거란 말이야. 내려갈 거란 말이야. 무거워서. 자,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였잖아? 그치? 초기 그 원시 지구는 그 무거운 원소들이 내려가요.
내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안쪽이 내핵을 이루고 있고, 자, 바깥쪽이 외핵을 이룹니다. 근데 철과 니켈, 우리 신소재에서 배웠어. 얘는 뭐다? 강자성이다. 강자성체가 된다. 즉, 자석에 찰떡같이 잘 달라붙고 자석이 될 수도 있어. 알지? 자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강자성. 자, 자석에 달라붙지 않거나 자석이 거의 안 되는 상자성. 반대로 밀리는 거는 반자성. 그치? 자, 근데 이 외핵이 약간의 액체와 비슷한 유동 상태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얘네들이 뭐가 돼요? 회전을 하게 돼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회전하게 되니까, 자, 강자성체가 회전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버린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가 멘틀이에요. 자, 멘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멘틀 있고, 그 다음에 자, 멘틀을 요 표면에 이제 있는 게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대부분은 이제 멘틀이 차지하고 있어. 멘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멘틀 중에서 요 부위. 자, 요 부위 대략 한 100km 정도. 자, 여기를 우리는 상부 멘틀이라고 해. 됐지? 상부 멘틀. 지각하고 상부 멘틀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판이라고 한다. 판. 플레이트. 됐지? 판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대략적으로 요게서 한 600km 정도 요 사이에 상부 멘틀 아래쪽에는 자, 요 부분은 멘틀 상부 부분은 여기는 약간의 유동성을 띈다. 유동성을 갖는다. 그래서 유동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멘틀이 대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부 멘틀과 지각을 포함한 요 판이 이동하게 되는 거야.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동성을 띠는 요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연약권이라고 불러. 연약권. 이제 그래서 자, 우리가 지구의 구조, 직권의 구조를 보면은 지구 중심에는 핵이라는 게 있어. 자, 안쪽에 고체 상태의 내핵, 자, 액체 상태 회전하는 외핵. 근데 내핵이든 외핵이든 철과 니켈 같은 강자성체야. 그리고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에 의해서 같이 달려서 움직여 회전해. 그래서 지구 전체 자기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해요. 자, 이 상부 멘틀. 자, 상부 멘틀에서 이제 그 상부 멘틀 있고, 그 다음에 연약권 있어요. 연약권. 자, 이 연약권은 유동성을 띠고 있어서 대류가 되는 부분이고, 자, 이 상부 멘틀은 지각하고 만난 부분이야. 그래서 지각하고 상부 멘틀, 얘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판이라고 부르고, 이 판이 유동성을 띠는 연약권 위에서 대류에 의해서 판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판이 이동하고 판과 판이 부딪히기도 하고 판과 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건데 우리가 이제 지각은 자, 지각은 크게 자, 대륙 지각하고 자, 해양 지각을 구분해. 대륙 지각하고 자, 해양 지각으로 구분합니다. 알지? 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자,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라고 하는데 이 현무암질이 멘틀이 냉각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현무암질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멘틀이 냉각이 돼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현무암질이고, 자,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라고 그래요. 화강암질. 그래서 화강암질인데, 이건 뭐냐면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멘틀이 대륙에서 상승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거든. 마그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현무암질은 마그마가 굳어서 된 게 현무암질이야. 자, 마그마하고 대륙지각이 서로 접촉이 돼서, 자, 접촉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안산암질이 돼요. 알지? 암산암질이고, 자, 마그마하고 대륙지각이 접촉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암산암질이야. 암산암질. 그 다음에 화강암질은 이게 현무암질하고 전혀 마그마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 멘틀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대륙에 있는 거야. 대륙에 있는 것이 이제 화강암질. 그래서 해구에 보면은, 자, 해구에 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그 멘틀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이 마그마가 접촉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현무암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대륙지각하고 이 마그마하고 접촉하게 되면 또 암산암이라는 것이 암산암질. 그리고 그 위에서 또 열에 의해서 대륙지각이 녹아서 마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대륙지각을 만들어서 이제 분출이 돼. 화산 활동하겠지?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화강암질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일단 대륙은 화강, 자, 해양지각은 현무암. 자,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자, 일단 우리가 밀도를 볼게. 자, 화강암질하고 현무암질을 밀도를 비교하면 현무암질의 밀도가 조금 더 커. 알지? 그래서 현무암질이 화강암질보다 조금 더 무거워. 얘가 대략 한 2.7, 얘가 3.0에서 3.2 정도, 밀도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만약 이 둘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났어, 충돌해. 그럼 어떻게 돼? 무거운 해양지각이 내려갈 거야. 알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멘틀이 이제 여기 해양지각 있죠? 해양지각. 이게 이제 멘틀이야, 멘틀.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 대륙지각이, 자, 요렇게, 되게 두껍지. 그 대륙지각은 두꺼워. 자, 해양지각은 얇아요. 알겠죠? 해양지각 얇고, 그래서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꺼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제 두꺼울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관할 때, 자, 바로 지각의 구조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됐지? 자, 다음 수권. 자, 이 수권은 그냥 말 그대로 물이야, 물. 그 우리가 물은, 자, 여러 군데 있다. 뭐 당연히 바다가 제일 많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뺀 나머지, 즉 육지지, 육지. 자, 육지에 물이 있다. 그래서 해수가 거의 한 97%, 나머지가 이제 육수. 자, 육지에 있는 건데, 이 육지에 있는 것도 빙하가 그 다음에 제일 많아요. 알겠니?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강과 호수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딱 정리하면, 아, 해수구나. 해수가 제일 많네. 자, 그 다음 빙하고, 지하수고, 자, 강, 호수가 된다. 알지? 근데, 빙하 얘네들은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육수라 불러. 육수. 알지? 자,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생명체 구성 성분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생명체 여러 가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 서식 공간, 그치? 서식 공간을, 그래서 보통 이제 어류라든가, 이런 것들, 포유류도 있지, 돌고래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질을 공급한다. 이건 당연한 거야. 자, 요것 좀 체크합시다.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여 지구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자,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해서 자,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치? 뭐 이런 거지. 자, 여기가 적도 지방이고 여기가 극지방이면 자, 극지방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단 말이지. 수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강을 해. 그럼 이제 요 해저 따라서 얘네들은 적도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적도 쪽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바뀌기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할 거예요. 알겠니? 전체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구 전체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염분이라고 했잖아요. 염류.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면서 염류가 이동하는 거예요. 바닥을 통해서. 염류가 이동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그 바다 있지? 바다에서 이 염류의 농도,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염분비라는 표현을 써요. 염분비는 어느 지점에서 일정하다.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약 35%고, 평균은 35%고, 자, 거기에서 염화 나트륨이 몇 %고, 자, MgCl2가 몇 %고 했을 때, 요 비는 일정하다는 거야. 고르게 섞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지구 전체 고르게 분산해서 지구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고, 여기 하나 또 빠졌네. 물은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의 변화가 적다. 1도씩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해. 1도씩 내리는데 많은 열이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적은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 기온의 일교차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거,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물. 그치? 자, 다음. 자, 우리는 이제 요 바다, 특히 이제 바다의 구조인데, 아까 이제 우리 대기의 구조 봤잖아. 네 가지. 대륙권, 중간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지? 다 기온 분포야. 그럼 바다도 수심에 따른 기온의 분포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 일정 감소 일정이야. 그럼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햇수 표면은 온도가 높겠지? 그 온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일정해. 왜 일정할까? 바로 햇수의 대류 때문에. 그러니까 대류하기 때문에 자, 이 대류하는 이유가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일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올라가고 이동하고 내려가고 섞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표면에서는 바람 때문에 그래. 알겠니? 바람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 만약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불어. 자, 바람이 이제 일로 불어. 바람이. 그러면 여기에도 표층 해류가 일로 가겠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내려가면서 얘네들끼리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 뜨거운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이 어떻게 돼요? 섞인다는 거죠. 섞인다. 섞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혼합된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혼합층. 자, 그럼 이 혼합층은 뭐 때문에 생긴다? 바람 때문에. 해수면의 바람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혼합층의 두께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바람의 세기.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 대류가 많이 일어나니까 혼합이 잘 되겠지. 바람이 약하게 불면은 혼합이 적게 되겠지.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일정 깊이에서 더 이상 이제 요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내려갈수록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치? 왜냐면 열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 빠져나가잖아. 빠져나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태양빛이 들어와요. 태양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니? 내려갈수록 태양빛이 약해지잖아. 약해져. 왜냐면은 여기 깊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제한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수심이 깊을수록 그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어. 파장이 달라져.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태양이 도달하지 못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니? 쭉 일정해서 이게 거의 0도씨에서 자 3도씨 정도, 3, 4도씨 정도. 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낮아. 자 여기를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심 2000m, 1000m, 2000m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혼합층, 자 여기는 기온이 내려가죠. 여기를 뭐라고 그래? 수온약층. 기온이 내려가는 수온약층. 그 다음에 자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열 전달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야. 이미 이 수심이 굉장히 높으니까 압력이 굉장히 크겠지. 그러니까 이 압력에서는 더 이상 온도 내려가지 않아. 온도 더 내려가지 않아요. 여기를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압력이 높다 보니까 이 온도에서 요 심해층 바닥에는 얼음이 생겨버려. 얼음이 생겨버려. 그래서 심해층 바닥에는 얼음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제 그래서 요거 극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온이 일정하죠.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나타나요. 자, 당연히 계절과 장소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겠지. 두께가 달라져야겠지. 계절과 장소. 자, 여름철에는 수온이 높잖아요. 겨울철 수온이 낮잖아요. 그치? 바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두께 차이가 생길 거고요. 자, 그럼 수온 약층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대류가 일어나니라. 자, 여기 온도가 높잖아. 가벼운 게 안 내려가잖아. 온도가 낮잖아. 무겁게 올라가? 안 올라갔지. 그러니까 수온 약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러면 혼합층도 온도 일정하고 여기 온도 일정하네. 자, 대류 일어나겠네? 그 얘도 심해층도 대류 일어나겠네? 아니, 여기도 대류가 없어. 대류가 없어. 이제 그냥 여기 바람 분지 않잖아.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수온 약층 안정하대. 대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래서 혼합층하고 요 사이, 그래서 여기하고 요 사이에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영양물질이 일로 전달할 거 아니야. 자, 여기가 일로 가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일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대류가 없어. 그럼 요 사이를 어떻게 해?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세부적인 것들 좀 외워놔야겠지. 자, 그 다음에 심해층,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야.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의 변화가 없어요. 자, 해수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자, 정확하게. 자, 여기는 뭐 그냥 어려운 건 없어. 그냥 툭툭툭 해서 외우면 돼. 자, 여기까지. 일단 이부터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해수의 층상 구조에서 중요한 게 위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위도의 영향을.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위도가 60보다 높은 위도에서는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데 몇 도? 60도 이상에서는. 자,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일단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양이 적어. 그래서 해수의 표면의 온도가 낮아. 수온이 낮아. 근데 심해층의 온도도 낮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하고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크면, 그렇잖아.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표면의 온도고, 여기가 심해층의 온도야. 자, 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요런 관계가, 자, 요런 식으로 성립이 돼야겠죠. 맞니? 근데, 위도가 60도 이상이면 수온이 낮단 말이야. 그 여기하고 여기니까 요 차이가 어떻게 돼?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온도의 구분이 안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60도 이상에서는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극지방에서는 그냥 어떻게 돼? 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쭉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바로 이제 요것 때문에.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자, 이 층상 구조는 발달하지 않는다. 이제 왜? 표층의 온도와 심의 온도 차가 적어지기 때문에. 알죠? 바로 이제 이렇게. 자, 생물권이야, 당연히. 자, 우리 이제 뭐, 그치, 생명이니까.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대기 조성은 광합성 호비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외권 보자, 외권. 정확히 말하면, 외권은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다 그냥 외권이라고 그래, 외권.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기권 밖에 있는 태양계 전체, 행성 및 태양계 바깥쪽 은하.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외권은 정확히 말하면 지구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까지만 보자. 알지? 그러니까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외권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이제 우주가 약 고도 1000km 이상부터 우주라고 그래. 그래서 우주 공간이다. 외권은 우주 공간이다. 그런데 자, 우리 외권의 역할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그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구 자기장. 그래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우주 방사선,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 입자, 태양풍, 넌 거기서 방사선이 와요. 자, 이것을 자기장이.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자, 지구 자기장이 이제 남극에서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 전체에서 자기장이 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야. 이게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태양으로부터 이제 태양풍의 에너지가 와. 그럼 그것의 에너지를 자기장이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리기 때문에 자기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에 받는 부분이 눌려지는 거죠. 눌려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걸 뚫고 오는 에너지는 대기권에서 차단해주고. 그치? 그래서 막 오로라 현상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에서 자외선도 차단하기도 하고,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이 자,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자기력이 공간, 작용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외권은 지구 뺀 나머지 공간이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상호작용, 자, 그때는 자기장의 역할만 우리가 생각하자. 자기장만 생각하자. 이런 거지. 자, 얘네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합니다. 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야. 일단은 여기 자, 왜냐면 나머지 요 생물권들하고 얘는 작용 반작 생태계에서 배울 거니까. 그래서 문제는 요 생물권이 나오긴 해. 가끔씩은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자, 기권과 기권 간의 상호작용이야. 기권과 기권. 그러면 공기지. 자, 그럼 성질이 다른 공기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그래.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 자, 기단과 기단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기단과 기단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자, 뭐야 이거? 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우리 이제 곧 장마 오잖아?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러한 전선. 그래서 이 기단과 기단 사이 상호작용으로 뭐가 생기냐면 전선이 생기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기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자, 그럼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풍화 침식이겠지. 바람에 의해서. 자,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류가 발생하고요. 파도가 발생이 돼요.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굳이 더 얘기하면은 CO2 때문에, CO2. 자, CO2 때문에 자, 공기 중에 CO2가 많아지잖아? 그럼 바다에 산성화가 생겨버릴 거란 말이야. 자, CO2가 물에 녹잖아? 자, 탄산이 되건 탄산이온. 그래서 이 탄산이온 때문에 자, 탄산칼슘.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2가 녹아 들어가서 Fe2O3 철광석. 자, 그러면 이것이 다 물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물속에서. 알겠지? 물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음 직권이 기권한테 자, 어떻게 돼요? 화산가스 공급.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공기 중으로 이제 그 다음에 직권과 직권은 직권끼리 서로 만날 때 생기는 판. 그 판의 운동. 그 다음에 직권, 수권. 직권의 물질이 수권에 유입이 된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염류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자, 물이 공기, 수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 그 다음에 태풍. 자, 수권이 직권한테 미친 영향. 자, 일단 퇴적물입니다. 물이 직권한테 미친 영향은 일단 퇴적물이에요. 퇴적물. 그렇죠? 그래서 퇴적물에서 퇴적암. 그리고 퇴적지역.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자, 수권과 수권은 물과 물이니까 어떻게 돼? 바닷물이 서로 섞이는 혼합.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자, 생물권은 우리가 생태계에서 이제 다룰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권을 놓고, 생물권이 이제 요렇게 기권, 직권, 이렇게 하고 얘네들께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지.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갈 건데, 요건 그냥 참고로 봐요. 생물이 공기한테 미친 영향, 그럼 당연히 광합성 호흡, 증산작용. 자, 생물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자, 어떻게 돼? 땅이니까 어떻게 돼? 미생물에 의한 풍화작용, 이런 것도. 자, 생물이 물한테 미친 영향, 수질 오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물권끼리는 먹이사슬, 생태계 관계. 그 다음에 기권이 생물한테 미치는 거, 당연히 공기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종자나 포자가 운반되기도 하고, 직권이 생물한테 미치는 건 당연히 서식처가 되고, 자, 물은 당연히 수중생물의 서식처.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 가지고 이걸 보고서 아, 얘는 공기끼, 기권이구나. 화산가스? 아, 화산이니까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구나. 자, 이거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만 해놓자.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을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요것만 캐치를 하자. 알았지? 그래서